실제로 인제 서울대학교 재학생 500명이라는 공부 이유를 제가 인제 2011년도 좀 오래됐죠. 근데 그 이후로도 몇 군데 계속 인제 연구를 해 보니까 이 퍼센티지가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그 1 학년부터 인제 4학년까지 인제 배분율 놓고 제가 인제 봤고요. 전공도 다양하게 이제 봤죠. 그 이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기아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의 이유를 알고 공부를 했나?" 했더니 82% 학생들이 "예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가 왜 좀 공부를 하고 싶었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었던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뭐 또 목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몰라. 아빠가 정해 줘." 이런 친구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고하지 않는 거죠. 진로도 마찬가지고 학습도 마찬가지고 인성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사고의 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공감 능력, 다 인지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지 능력. 인지가 뭐예요? 자기가 받아들이고 사고하는 능력을 인지 능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인지 능력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 그 인지를 깨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부모님의 언어, 공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학생들이 보니까 "중고등학교 시절 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나요?"라고 물어보니까 75% 학생들이 비전과 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취업을 위해, 신앙심도 있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 등등이 다 다양하게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공부 이유를 발견했냐 물어보니까 자신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대화했던 사람들이 75%나 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장 내 아이에게, 내 아이가 또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를 들어볼 때 내가 진짜 친하다고 여기는 친구 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그 친구랑 내가 주로 무슨 대화를 나눌지 생각해 보세요. 무슨 대화? 연예인 얘기? 그 잡다한 얘기로 보통 표현하죠. 그리고 뭐 게임 얘기? 보니까 얘기보다는 욕이 많은데요. 욕 얘기 좋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우리 친구들도. 그럼 뭘 가지고 얘기를 나눕니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예요. 그 친구는 나이 20 대, 30 대, 40대 돼도 계속해서 그 고민에 고민을 응원해 주고 지지해 주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 보니까 마찬가지로 자신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던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이게 무슨 냐면 이걸 지속적인 동기부여라 얘기합니다, 이거를. 동기. 그럼 뭘로 동기가 되는가? 사람은 미래 만났을 때 주로 과거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가 반면에 주로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근데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을 때 관계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죠. 어? 우리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도 인제 하신 분들 보시면 결혼하셨죠? 아버님과 만났을 때 과거 얘기만 계속 했나요? "전에 어떤 친구를 만났어." 아니잖아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있었고 결혼하는 거죠. 동기가 되고. 똑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계속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이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가로막는 것 중에 가장 큰 핵심 중에 뭐냐면 내 아이의 이런 행동이 나이 40살 먹을 때까지 반복될 것이라는 독실한 믿음, 지독한 믿음이 결국 관계의 그런 벽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 얘의 이런 행동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발전할 것, 성장할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나보다 훨씬 더 유능한 아이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은 전자를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걱정이 많은 거예요. 걱정이 강점이신 분들, 이런 분들. 그 강점을 갖게 되시면요. 그 걱정을 많이 갖게 되시면 걱정들은 얘가 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크는 거예요, 얘가. 근데 그 걱정을 내려놓고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을 갖되 현실적으로는 합리적으로 훈육을 하셔야겠죠. 그 마인드셋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걔 중에는 인제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공부에 대한 오기예요. 이런 친구들이 인제 있는데 뭐 많은 공부법 책들을 읽어 보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많은 공부법 책을 이제 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선생님의 어떤 말 한마디에 동기받아 가지고 했던 왜 이런 친구는 있어요. 근데 대다수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공부에 대한 오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너 앞으로 공부하지 마. 80점도 못 맞을 거잖아 어차피. 왜요? 너 그동안 안 했잖아. 앞으로도 안 할 거고 하지 마." "아 싫어요. 저 할 거예요." "하지 말라니까. 너 여지껏 안 했는데 앞으로 네가 한다는 보장 없잖아." "아니에요 선생님. 저 할 거예요." 그럼 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오기죠, 오기.
그러니까 오기가 발동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의 특징은요. 반복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그리고 뭔가 루틴을 만들어서 하는 거 되게 어려워합니다. 이런 친구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거는요. 정서적인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유대감이 형성돼 있으면 또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가자 하면 따라와요. 근데 반면에 그러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해서 애를 인제 안으면 부모님이 아이를 계속 비난하죠. 그 비난하고 이제 계속 "힘들다, 힘들다." 애가 있거나 없거나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 내가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비난했던 얘기는 나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얘기를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내가 아직 발전하고 있지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각을 할 때 여러분들의 진정한 발전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뭔가 봤더니 여섯 번째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이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중고등학교 때 공부 이유를 정했어요. 그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이건 사실이죠. 고등학교인 친구들 많이 들어보게 되면 이 친구들 중에 보통 내신이 1등 보통 인제 우리가 인서울에 있는 대학 가려면 보통 인문계 같은 경우는 문과 계열 쪽에서는 보통은 이제 문과 계열 대학을 갈 거라면은 2.5 등급, 이과 계열에서 2.8 등급을 맞아야 그 인서울을 겨우 딱 끊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제가 관련 학교 보니까 경쟁률이 보통 한 100대 1, 어떤 데는 50대 이렇게 되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마름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름모 다이아몬드 생각해 보시게 되면 성적이 월등히 좋게 되면요. 그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돼요.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자기가 학습 능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성적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잘 골라서 학교를 가게 되겠죠. 나중에 또 자기가 뭘 하더라도 그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질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때 본인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됐던 거죠. 자, 아까 인제 공부를 목표를 왜 발견하지 못했냐 물어봤을 때 노라고 대답했던 친구도 있어요. 대표적 친구가 이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 500명 중에 한 15% 정도 학생들은 공부 이유가 목표가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아이들이 서울대 갔냐 했을 때 그 이유는 뭐였냐면요. 이 친구들은 무조건적인 그냥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해. 엄마가 스케줄대로 지켜 순둥이처럼 잘 따라온 친구들이죠. 하라는 거 하고. 근데 이 재밌는 건 이 친구들이 대학에 가서 상당히 인제 방황을 한다는 겁니다. 방황. 어떤 방황들을 해요? 본인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 봤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때 가서 자신이 뭔가 아래에서 깨서 뭔가를 해 보려 해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내가 원했던 과가 아니네 하면서 인제 자퇴를 하거나 편입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수능을 보거나 이런 친구들이 꽤 됩니다. 8 번. 고등학교 시절 가장 많이 고민한 것, 정자 들어왔습니다. 장입니다. 가장 고민한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봤더니 38%가 성적 향상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34%는 진로 고민이었어요. 나머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뭐 때문에 가장 고민해요?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큰 고민이 사실 성적에 있어서 커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제가 아무런 생각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생각이 되게 많은 친구들이라는 거. 그만큼 고민했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의 폭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 공부율을 안 것이 서울대 입학에 얼마큼 영향을 미쳤나 했더니 거의 30% 학생들이 거의 30%, 25%, 25%가 80%에서 100%죠. 보통 80%에서 100%가 25%고요. 50%에서 80%는 거의 30%예요. 거의 한 55%죠. 그러니까 55%가 예스라고 대답하는 거고요. 그쵸? 그다음에 30에서 50% 미만은 21%예요. 그리고 10%에서 30% 미만은 16%죠. 가장 많은 것들이 또 55% 이상이 그래서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겁니다.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학습 방법 무엇이냐 봤더니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 제기를 했더니 40%가 뭐냐면 스스로 공부였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다음에 20%는 뭐였어요? 수업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듭 말씀드리는 게,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한테 훈육하실 때 중요한 건 학습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은 머리가 좋아야 공부를 잘한다. 머리는 좋은데 태도가 안 좋잖아요.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강의 듣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수업 시간에 태도가 좋은 아이가 학습 능력이 좋아요.
예.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지능이 좋아야 공부를 잘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하지만 상위권은 못 갑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수업 시간의 자세,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매우 큰 폭을 차지한다는 거.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 장학생이 오셨어요. 장학생 오실 때는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몰라요. 얼굴 보고 알아요? "야 내가 보니까 너는 얼굴이 좀 이상해. 너 공부 못하겠구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뒤에서 앉아 있는 자세를 보게 되면 얘가 공부하는 아이인지 공부하지 않은 아이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죠? 앉아 있는 자세가 곧 그 아이의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내가 배우려는 의지, 익히려는 의지, 이해하려는 의지, 학습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하는 것이 뭐냐면 11번째가 예습과 복습이었어요. 예습과 복습. 12% 노트 필기죠.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 예습과 복습, 노트 필기가 스스로 공부, 수업 자세, 노트 필기, 예습 복습 요 네 개가 학원보다 훨씬 더 높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원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학원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날 배웠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들였던 스스로의 학습하는 시간 그걸 명확히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정리하면 공부 소화 능력을 체크하고 수업 이후 시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게 아주 심플하면서도 핵심적인 거란 거죠. 그럼 이거는 누구랑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인제 그 시간 관리가 인제 제일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만큼 정도 즉 공부 소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공부를 맹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스스로 공부한 시간 얼마나 되냐 물어봤더니 학원과 숙제를 제외한 거예요. 스스로 공부한 시간을 봤더니 24%가 3 시간이었고요. 21%가 4 시간. 그러니까 적어도 학교 끝나고 학원 숙제, 학교 숙제 다 제외하고 스스로 자기가 익히는 시간이 서너 시간은 되어야지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 볼게요. 나는 그럼 지금 학원 숙제, 학교 숙제, 비교과 다 떠나서 내가 스스로 그날 배웠던 걸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 시간이 안 된다면요. 여러분도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반성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그럼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학원 많이 보내시는데 딱 하나만 물어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때는 뭘 물어보면 될까요? 초등학교는 비례식 배우죠. 비례식이 뭐냐 물어보시면 되고 저학년들. 그리고 중학교 단계에서는 방정식 함수 차이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고등학교 뭐 물어보면 될까요? 예. 집합에 대해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이 등비수열, 수열에 대해서 뭔지 고등학교 2학년 물어보시면 됩니다. 답을 하는 친구가 있고 못하는 친구가 그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죠. 학습할 때 시간 관리 한 적 있나요? 예스 73% 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요. 12번은 예스라고 답했을 경우 시간 관리를 했다면 계획 후 실천을 몇 퍼센트나 했나 했더니 거의 50에서 80% 사이가 56%였고요. 80% 100%는 거의 22% 거의 다 지켰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가장 잘 맞았던 학습 동기부여는 뭐였냐? '나 이러면 공부하고 싶더라.' 1 순위가 뭐였냐면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기쁨이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처음부터 몰랐던 것이 아니라 몰랐던 것을 내가 풀어가는 과정이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꿈을 발견했던 계기였어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컸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습을 지도를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셨는지 그 답이 이미 나왔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기분을 갖게끔 하려면요. 중간의 과정에 대한 정확한 부모님들이 칭찬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적정 칭찬이라고 해야죠. 적기 교육. 그러니까 이 시기 때 반드시 애들이 해 줘야 할 것이 있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때. 그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엄마 뭐 해줄 테니까 너 얼마큼 풀어라." 이거는 이미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상태로 갈 수 없는 상태를 스스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꿈을 발견했던 계기. 이게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중학교 한 3학년까지 그 시기 때 가장 해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